네, 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오늘 KTNG 공채 데뷔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깨어있고 바르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컨설턴트 차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간파했어요. 오늘 또 소개 멘트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예,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 KTNG의 경영 이념입니다. 이번 네. 주 KTNG를 함께하는 와중에 적절한 표현이 저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담아봤는데 어떻게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제 입으로 말했으면 전달이 안 됐을 텐데 박세현 아나운서님이 낭낭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더 뿌듯합니다. 네, 저는 벌써부터 조금 궁금해집니다. 다음에는 네. 또 어떤 소개 멘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네. 기업마다 다르니까요. 아, 네, 기업마다 네.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KTNG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좀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는 어떤가요? 예, 선호도가 엄청 극강으로 높다, 낮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적절한 시기에 채용이 나와야 했던 기업이고 매년 요맘때에는 채용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2, 3주 정도 늦춰지긴 했지만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사실 채용 공고가 예년과 달리 조금은 늦게 시작했더라도 10월에 서류 접수를 받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선 전공 불문 적절한 때에 나왔다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공채가 떴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자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KTNG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항의 개수, 그 개수적인 측면에서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고요. 그 안에서 다양히 골고루 항목들을 요소 확인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오프부,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희망 분야의 사회 이슈까지 골고루 문항이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특이한 점은 글자 수가 이게 게임 그레이드도 아니고요. 800자, 1000자, 1200자, 1500자. 문항이 거듭될수록 글자 수가 늘어나는 또 신비 체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 이슈를 묻는 부분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이슈나 내용들이 좀 부족할 경우엔 작성을 하는데 좀 애를 먹는 경우들도 존재하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상반기 때도 대졸 공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3개 문항만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때 3번 문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역량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건 그만큼 지원 직군과 관련한 역량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또 보여집니다. 네, 네. 문항을 거듭할수록 글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단계별로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글쎄요, 단계별로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배경 설명이라든지 내용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녹여내는 데는 글자 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으로 말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1번과 3번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작성을 잘 해줘야겠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KTNG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팁을 많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좀 미리 확답을 받아도 될까요? 네,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1번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입사 지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KTNG가 왜 그에 부합하는 회사인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800자라고 적혀 있네요. 저희가 보통 일본에서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 회사를 선택하는지 그 기준을 묻고 있네요. 네네. 왜냐면은 수년간 저도 이제 취업을 한 지가 연도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됐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원 동기를 지원 동기 이렇게 이제 주로 묻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만의 위주로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회사 측에서 검증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업들은요, 지원 동기를요, 입사를 위해 준비한 노력과 과정을 적어달라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이 회사 선택 기준을 고른 건 그만큼 다른 기업도 아니고 왜 KTNG에 입사를 하려 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문항을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당 회사, 더 넓게 보자면 직무까지 왜 채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사실 자기소개서를 여러 차례 진행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제 영상을 몇 번 이상 시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본인께서 지원을 할 만한 이유보단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지원 동기에 열을 올려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는 오늘 회사 선택 기준을 묻고 있다. 내가 좋아서 KTNG 좋아요. 나 담배 애호가예요. 이런 아주 단편적인 얘기 혹은
뭘 샀는데 이게 새롭게 다가왔다. 아, 내가 알던 고정관념을 뺀 새로운 제품, 뭐 이런 뭔가 구매 후기나 제품 리뷰 후기식의 지원 동기보다는 본인이 KTNG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업계 내에서 혹은 글로벌 라이선스의 브랜드들 대비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회사 사업을 이어가는지 등 내가 선택한 이 회사 선택 기준에 맞다. 요 얘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작성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데 어쨌든 담배를 제조하니까 흡연자여야만 유리한 건 아니겠죠? 글쎄요,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도 그렇고 흡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글을 접근하거나 회사를 접근할 때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꼭 그거를 흡연을 해야만 붙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회사의 좋은 취지. 경영님이 뭐였죠? 바르고 깨어 있고 늘 함께하는 기업의 취지랑은 좀 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흡연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 선택 기준을 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KTNG가 왜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네.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선택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나름입니다. 일단 가장 첫 문장에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 선택의 기준을 먼저 좀 밝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 회사 선택 기준은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이를테면 뭐 사업을 뭐 글로벌 경쟁력 있게 이어가는 것도 주목했다. 아니면 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인 뭐 확장성, 뭐 혁신, 투자, 뭐 이런 키워드라든지 내용과 함께 아니면 사회적 공헌이나 영향 이런 키워드를 처음에 먼저 좀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엔 실제로 내가 말한 그 작성의 현황에 맞게 내 선택 기준에 맞는 실제 현황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글로벌 진출을 한다 이런 글로벌 경쟁력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글로벌 진출의 현황이나 내용들 6개월, 1년 이내에 기사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공헌과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어저께 안정현 선생님이 나오신 출연편을 보셔도 상상마루라든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그런 근거의 내용들을 이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선택 기준 한 문장, 근거가 될 이야기 두세 문장. 그렇게 하면 한 약 250자에서 300자 정도가 할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말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만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앞에 약 400자 이내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글의 전반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나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관련도가 사실 KTNG라는 기업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엄청 밀접하게 뭐 완전 초접점으로 있는 기업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뭘 구매를 하려고 늘 홈페이지 접속해서 제품 스펙을 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관련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나의 생각 기준, 선택 기준, 그리고 나와 이 회사의 현황이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다, 밀집도가 있다라는 것을 잘 밝혀주는 것을 회사 측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후기 리뷰 혹은 주변에서 야 여기 정도 들어가면 너한테 딱이겠는 걸 막 이런 뭔가 주변 친구들과의 어떤 담화 뭐 이런 아직도 되게 어디 합격 자소서라고 나와 있는 2010년도 이전 자소서를 답습하신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등업이 안 될 겁니다. 합격의 등업을 위해서라도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글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만을 하나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TNG의 구성원이 될 사람에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KTNG를 바라본 것보단 KTNG가 담배 제조와 생산 그리고 유관한 계열사들 중심으로의 이 사업을 영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고민을 했는가에 한번 생각을 회사 측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회사 선택 기준을 생각하신다면 의외로 쉽게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해도 잘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소비자 입장에서의 리뷰에서 벗어나서 그 인재상도 CEO였어요. 저희 어제 네네. 시간에 확인했었으니까 CEO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확장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 항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2번 항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KTNG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KSA, 널리지, 스킬, 애티튜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 1000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기 위한 항목일까요? 예, 사실 일단 글자 수가 1000자, 200자가 늘었죠. 그만큼 작성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문항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2번 문항의 특징일 것입니다. 입사하게 된다면이라는 이 문장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라는 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 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다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다짐을 해야 된다. 나 이거 사줘요. 나 이거 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성 간의 어떤 계획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죠. 무조건 잘해주겠다가 아니라 어떤 근거 있는 잘해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 KSA에 맞게 계획에 맞추어서 그 점을 유념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계획적인 내용들이 각각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이 2번 항목의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우리 차쌤이 엄마와 자식 관계, 또 연인 관계를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SA를 좀 어떻게 잘 써야 계획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습성상, 구직자분들의 또 특징상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라는 방향성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좀 혼란해 하시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글자 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심플하게 KSA 각각 약 300자씩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단의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잘 길러내어서 KTNG가 추구하는 경영이 내용, 비전, 미션, 핵심 가치 혹은 인재사항 중 하나를 잡아서 그걸 잘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11분 정도 제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이드 드리면 어떻게 친절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저 얘기를 하자면 지식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지식에 대한 걸 확인하려면 어저께 안정현 선생님 방송 뭐 나중에 안 보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워크TV 홈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접속을 하시게 되면 회사 측에서 올려놓은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해당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이 KSA의 조건 중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저께 방송에선 다루지 않았던 공교롭게도 직무이다 보니까 하나를 제가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실제로 영업 마케팅의 마케팅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의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이해도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곧 나오겠죠? 뿅.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라. 예. 네, 나왔네요. 일단은 주요 업무와 필요 역량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문항들, 즉 KSA 부분에서 첫 문장은 바로 주요 업무 내용 부분의 한 부분을 골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획 관련 업무에 있어 전략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지식 혹은 뭐 통합 마케팅인 IMC 관련 지식 혹은 마케팅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지식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입사 후에 뭐 업무 외 시간을 통해 어떻게 확보하여야겠다. 자, 뭐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지식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킬과 애티튜드 부분은 이제 필요 역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 이를테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네요.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부서 간 업무 조정 능력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필요한 뭐 의사결정이나 조율의 태도 역량이 중요하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 업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을 하겠다. 타 부서와의 업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업무를 끌고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의 이야기들이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죠. 각각의 300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도 대략적인 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결국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업무 내용과 함께 한두 문장이 먼저 적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업무 수행에선 지식이 필요하다, 스킬이 필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라는 말까지 같이 나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입사 후에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결국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주는 게 오히려 채점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채점 기반으로 서류를 평가하는 건 한국 기업 대다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KSA에 맞게 널리지를 너무 많이 적으시고 뭐 스킬이나 애티튜드를 막 두 문장씩만 적으면 그것 좀 곤란하니까 약 300자씩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직무기술서의 업무 내용이나 아니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잘 스캔해서 넣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과 계획들을 적어주고 입사 후에 이러한 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각 분야,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녹여서 쓰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처럼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회사마다 마케팅의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사실 신입사원 채용해서 마케터를 뽑을 때 마케팅 기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쪽은 대부분 뽑지를 않는 게 요즘 흐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을 바탕으로 혹은 데이터 처리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채용, 신입 채용이 대부분인 요즘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마케팅은 좀 일반적인 마케팅 기획의 성격을 또 띠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이력으로 뭔가를 어필하려고 했던 마케팅 지원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실수가 없어야 하므로 유미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직무 기술서를 참고해 보는 게 좋겠죠. 네. 혹시 이번 항목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일단은 혹시라도 내가 어떤 지식이라든지 스킬, 애티튜드를 얘기할 때 본인의 계획 부분을 말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계획 부분에서 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플랜을 하고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의 어떤 성격 아니면 방법적인 이야기가 단어 한두 개라도 좀 잘 나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사 후 2년 이내에 2년까지는 바라진 않으니까요. 입사 초기부터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서 업무 외 시간을 할애하여 적극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력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외부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뭐의 자격을 취득하겠다. 등의 무언가의 이야기들, 내용들이 기간 단위나 방법적인 얘기가 단어 한두 개만은 꼭 들어가 주는 부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만약에 그냥 잘 하겠다.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선배님들께 잘 배우겠다. 와닿지 않네요. 예, 와닿지 네. 예리하셨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본인의 하드에 있는 그 자소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한번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3번 항목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무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의하고 또 본인의 역량 수준을 점수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 기준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본인의 현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대 1200자. 우리 차쌤이 얘기한 대로 800자, 1000자, 1200자 신비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게 그지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직무기술서 다시 한번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역량, 실무 역량이 이미 그 직무기술서의 아랫부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직무 역량 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역량을 하나 정하시고요. 점수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100점이라든지 60점 이렇게 너무 극을 달리는 점수 배치는 좀 적절하진 않겠습니다. 점수 그 자체를 몇 점으로 적어요? 되게 이런 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본인께서 판단하시기에 100점 만점 중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에 맞게 본인의 역량 수준을 좀 점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만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질문을 저희가 여쭈었는데 답을 너무 깊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신다면 네, 80점대 혹은 90점 이 정도 그 이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70점 미만도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 갖고 나중에 면접까지 적어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는 면접 전형까지 고려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서류 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점수를 매기게 되면 그 근거를 질문으로 또 받게 될 겁니다. 혹은 해당 지식과 역량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답을 못하면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탁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점수가 편차가 심하면 좋지는 않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준비한 CG와 함께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마저 설명을 드려보죠. 앞부분에 약 200자 정도를 제가 말한 이 얘기의 말로 먼저 채운 다음에 약 1000자 가까이에 되는 분량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결국 해당 역량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역량에 대한 점수화 내용으로 초반 약 200에서 250자로 문단이 하나 나와준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채우는 방법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해당 직무 담당자에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직무는 조율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직무는 더 큰 추진 혹은 주어진 목표 달성에 있어 이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것 같다.
해당 업무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해당 업무는 타 부서와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업무를 일구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협업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다양한 정의와 역할이 한두 문장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역량, 앞에서 말한 그 실무 역량 몇 점짜리가 나에게 이렇게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거기에 맞게 본인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한 문장과 함께 자세한 경험 4-5문장, 그리고 이걸 통한 결과와 교훈까지 글이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자주 묻는 질문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1200자니까 역량을 한 2개 정도 잡으면 안 되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글자 수 그리고 본인이 몇 점짜리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글자 수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해야겠죠. 혹은 하나의 역량을 말할 건데 경험을 2개로 말해도 되느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경험을 적을 때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경험의 배경을 너무 많이 적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가을이었을까요?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한 방송국에서의 근무 경험 스토리예요. 건물 5층에서 주로 촬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저는 주 2회 출연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처럼 잔말을 제외한 채, 네. 잔말이라니까 좀 죄송하네요. 전체적인 군더더기를 제외한 채 핵심만으로서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니 네. 차쌤 이러다가 나중에 혹시 연기학원 이런 거 등록하시는 거 아닌지. 저는 등록할게요. 찾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군더더기 제거하라는 말씀이 진짜 와닿는 게 일단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소서 쓰면서 정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군더더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3번 질문이 새로 추가된 질문이라고 하셨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처럼 이제 점수화를 하라고 했을 때 8, 90점으로 모두가 평균으로 수렴이 될 거라면 굳이 왜 이걸 점수를 매기라고 질문하는지 지원자 본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검증을 스스로가 좀 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대부분 점수를 안 묻고 강점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들이 물으면 저 데이터 처리 이력이 있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하는 단계 이전에 점수화해서 이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여부, 그리고 점수가 아직 100점 만점에 조금 못 미친다면 어떤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글로 혹은 면접 전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일정 부분 점수화는 효과적인 검증의 절차가 되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 3번 항목을 작성할 때는 좀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소통과 협업 능력이 과연 최선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D님, 작가님 다 보고 계시죠? 저희 다 소통과 협업이 있습니다. 그 뭐 점수가 있으십니까? 소통? 레벨 몇이세요? 뭐 레벨 76? 난 77인데. 이렇게 무슨 아이템을 구매해갖고 뭘 이렇게 겟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역량이 아닌 아주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인 것입니다. 이거를 점수화하기도 애매할 뿐더러 이걸로 어떤 역량을 가늠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통과 협업 말고는 생각이 안 난다. 바로 직무기술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그런 논리면 직무기술서를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딴 애들이랑 내가 다르면 어떡해요. 그 부분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할 나의 과거의 경험과 노력 부분에 좀 차별화가 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 부분에 큰 신경을 쓰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역량이 몇 점인지에 대한 그 근거 설명이 어떤 변별력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 주의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4번 항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본인의 희망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나 관심 이슈 중 하나를 선정하여 본인의 전공이나 경험 등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 경우에는 이슈가 부정적인 경우 혹은 발전, 이슈가 긍정적인 경우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 1,5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어쩌면은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지원 동기가 부족한 분일수록 4번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보단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잘 요약 정리한다면 중요하겠죠. 하지만 유미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이게 왜 어려운가? 결국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이나 발전의 방안을 적는 부분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작성할 땐 어떠한 작성법이 있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많으시다면
내 생각 이야기를 절반 이상 할애해서 작성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내가 현황에 대한 내용 위주로만 정리를 해야 된다면 좀 적게 최소 200~300자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관건은 이런 겁니다.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하셔선 곤란하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AI, VR, AR 이게 뭐 담배 소비 문화에 어떻게 끼칠 영향 뭐 이렇게 거의 무슨 논문급의 혹은 뭔가 뭐 담당 교수님의 페이퍼 과제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해당 분야 혹은 해당 직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여도가 있고 이해도가 깊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유도 되니까요. 너무 막연한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억지로 대입을 해선 좀 곤란하겠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뒷부분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항목과 비슷한 건 포스코의 3번, 포스코의 4번, 그리고 삼성그룹의 3번 비슷한 항목들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빙그레그룹 4번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마무리 멘트로 전망됨,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됨, 더 큰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다 적었지 뭘 어떻게 더 적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회사가 바라보는 기준과 본인의 기준 간의 이 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따라서 본인의 의지를 최소 200~300자, 많게는 글의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총 4가지 자기소개서 항목을 쭉 알아봤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0자부터 1500자까지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아무래도 3번 문항 그리고 1번 문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번을 쉽게 생각하신다고 하겠지만 의외로 1번을 적어놓고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다른 애들은 다 사업 얘기하는데 사회공헌 얘기해갖고 내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떤 분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한 항목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점 기반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한국 기업들의 채점의 기준, 회사 선택, 그 서류 전형에서의 회사에서 지원자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1번과 3번 그리고 4번 문항에 좀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2번 문항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2번 네. 문항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머 그러면 다 중요하네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가중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1번과 3번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4번은 조금만 생각을 넓혀놓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희망 분야나 직무, 특히 4번 문항에서 희망 분야나 직무와 관련된 부분 생각할 땐 관련된 아티클이 뭐 구글링이라든지 검색을 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잘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소서 항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KTNG가 서류 전형에서 이 지원서 접수와 함께 AI 면접이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지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좀 AI 면접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난 한 7월인가 8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저희 이프로님, 이건쌤이 출연하셨던 AI 역량검사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친절하게 확인이 될 거고요. 대부분 AI 역량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단 AI 역량검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외부 교육기관들의 솔루션을 잘 차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뭐 특정 업체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몇몇 업체들이 있고요. 해당 업체들마다 샘플 모의고사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뭐 무료든 유료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내용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느 업체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아니 3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경험 기반의 구조화 질문입니다. 결국 일반 기업들의 1차 실무 면접과 비슷한 형태고요.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갑자기 3년 만에 만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완곡하게 거절할 건지를 롤플레이 해달라. 뭐 이런 질문들도 낯설지 않게 잘 적용하는 것, 그리고 게임 면접 대비도 일정 부분 하는 거고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게임 AI 면접 대비 잘 올라와 있는 사례들도 나와 있으니까 틈틈이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자소서도 자소서인데 정말 AI 면접까지 신경 쓸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점수화하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거기서 저 이 항목만은 100점입니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건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100점 만점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들이 100%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8, 90점대를 언급을 드린 것이지 박서연 아나운서님처럼 100점짜리 이제 100점 적으셔도 됩니다. 단 근거가 명확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조율 능력을 100점으로 잡았다.
했는데 그 뒤에 부분에 본인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뭐 동료가 뭐 지각을 자주 해갖고 내가 늘 시간이 좀 촉박하고 답답했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갖고 됐어요. 100점이지 않나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네요. 따라서 100점을 하더라도 근거 있는 100점. 예. 혹은 근거가 불충분하시다? 그러면 거기서 점수가 좀 감점이 들어가야겠죠. 참 저희 함께 하시는 PD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자신감과 겸손의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도 하시네요. 피디님이 굉장히 또 센스 있는 우리 네, PD님. 센스 있으시죠.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 부분의 그 경계에 대해서 착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좀 낮아질 시기가 바로 구직자분들의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정답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겸손하게 하라는 얘기야? 자신감 있게 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너무 둘로 나누진 마시고요. 그 안에서의 접점을 찾아주고 절충안을 찾는 것도 오히려 슬기로운 문제 돌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KTNG 지원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여기 말고 쓰실 때 아직 있는 거 압니다. 잘 따져보시면 몇 개 기업들이 더 있으니까요. 이 KTNG 정도는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제 안정혜 선생님 영상 그리고 오늘 저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뒤처지지 않는 취업 준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투데이 잡스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